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윤석열 국감 때 여러분 요런 중요한 내용들도 있었어요. 요런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윤석열 이 사람이 국감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검찰총장 퇴임 이후에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 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래가지고 법사위원들이 야 그러면은 너 뭐 정계 입문 하겠다는 거야? 국민을 위한 봉사에 정치도 들어가느냐? 경호팡님 감사합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유 그런 거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는 저 정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 정치를 여러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공무원은 중립성의 의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치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면 지금 당장 검찰총장직을 내려오셔야 됩니다. 누가 이 검찰총장의 말을 믿고 이걸 중립적이라고 믿고 그죠? 이 수사를 믿고 맡기겠어요. 이게 지금 그날 국감 윤석열 국감 때 약간 좀 끄트머리에 이제 그 질문을 했나봐요. 그래서 여기 좀 저도 못 봤었는데 하여튼 요런 황당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거 기억나시면 여러분 기억 혹시 모르셨으면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국감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뭐냐면 윤석열 이 사람은요 어쩌면은 위증 혐의로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 당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뭔 소리냐? 예전에 여러분 그 뉴스타파에서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조국 장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검찰이 수사하려고 이제 할 때 후보 시절에 그때 이제 박상기 법무장관이 폭로를 그때 이제 뉴스타파에 나와서 한 게 있었어요.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요구했다. 조국 장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걸 폭로를 했었습니다. 그때 뉴스타파 보시는 분들 기억나시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 이제 이번에 그 국정감사 때 질의가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선처를 해달라고 했대요. 조국 장관. 그죠? 기억나시죠? 저는 이거 직접 봤는데 여기 있구나. 정확하게 이거다. 박상기 전 당시 이제 법무장관이죠. 조국 장관 집을 압수수색한다고 하니까 따로 이제 불러가지고 조 전 장관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그러면은 황당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법무장관이 하니까. 근데 아무튼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뭐라고 했지? 하여튼 법무장관 그 후보직을 사퇴하면 좀 더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한 정황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답변을 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국정감사 때 말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국회 증언이 사실이라면 박상기 전 법무장관은요, 이 사람 수사받아야 됩니다. 공직자, 그죠? 그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거잖아요. 아니 이거 이런 식으로 청탁하면 어떻게? 누군가를 선처를 왜 부탁하는데 법무장관이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윤석열 총장이 했어요. 그러면은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저는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진 않은데 윤석열 총장대로라면 말대로라면 박상기 전 장관은 당시 직권남용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예. 박상기 전 장관이 수사받아야죠.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박상기 장관이 바로 뉴스타파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사실이 아니다. 조국 장관 선처를 부탁하지도 않았고 선처를 부탁할 일도 없다. 예. 이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법무장관이 미쳤습니까? 누구 선처를 왜 부탁하는데? 직권남용으로 그러면 형사고발 당해야죠. 네.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상한 증언을 했습니다. 박상기 장관이 조국 선처를 요구했다. 아니 선처? 말이 돼요? 누구 무슨 죄가 뭐 드러난 것도 없는데 무슨 선처를 부탁해 박상기 장관이. 조국 장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반발하고 있는데 무슨 선처를 바래. 그리고 지금 다 지금 확인되고 있잖아요. 무슨 뭐 조국 가족 펀드 뭐 이런 거 실체도 없이 다 사라졌지. 그 1년 넘게 지금 재판 끌고 있는 그 무슨 동양대 표창장 그것도 지금 실체가 되게 불분명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야 큰일 났다. 조국 이거 선처를 어떻게 부탁하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볼 땐 이거 위증입니다. 이거 책임지셔야 돼요.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되고 형사적 책임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총장 국회에서 위증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상해요. 이해찬 대표가 시사인이랑 인터뷰를 해가지고 예전에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독대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밝혔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뭐 안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독대 이런 거는 성사가 안 됐던 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깜짝 놀란 건 아니 검찰총장 지가 뭔데 법무부 장관을 건너뛰고 대통령한테 독대를 요청해? 말이 안 되죠, 약간. 그래서 우린 깜짝 놀랐죠. 이해찬 대표가 없는 소리 할 사람도 아니고. 아무튼 근데 윤석열 총장은 이번 국정감사 때 이해찬 대표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난 독대 요구한 적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것도 이해찬 대표가 좀 뭐 구체적으로 좀 반박을 좀 하신다면 이것도 역시 윤석열 총장은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형사적 책임을 지셔야 될 사안이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네. 이런 거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국감 때 또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이것도 조금 이렇게 다뤄졌는데 많이 좀 거론이 안 돼가지고 제가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굉장히 집요하게 이번 국정감사 때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 옵티머스 사태가요. 이게 이번에 처음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에 작년에 2019년 5월 이때 옵티머스가 고발 당해가지고 수사 의뢰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검찰이 한번 수사를 했대요. 근데 무혐의 처분 내린 적이 있었네요. 예. 참, 2019년 5월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었잖아요. 윤석열 이 사람 진짜 여러분 2018년에 옵티머스 사태가 이제 첫 수사에서 2
2018년 옵티머스 사태 첫 수사에서 2018년에 무혐의 처분이 나왔구나. 2018년이야? 2019년이야? 이게 왜 기사가 어떤 게 맞는 거야? 아무튼 옵티머스를 과거에 1, 2년 전에 수사를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검찰이. 근데 나중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고, 그래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수사협조 요청을 막 하고 막 그랬다, 좀 이런 것 같은데, 지난해 5월이네. 아무튼 지난해 5월에 이 옵티머스 사건을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대요, 이 사기 사건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윤석열, 와, 당신이 이거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서울지검장일 때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말이 됩니까 이거? 건희님 맞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이거 갖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잠깐 좀 볼까요, 여러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검찰총장님 혹시 어제 몇 시에 주무셨나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글쎄 한 11시, 12시 사이에 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국감을 준비하는 의원을 비롯해서 보좌진들 날쌘 의원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2달 전부터 이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건을 파고들고 자료 요청하고 했는데 검찰총장님께서는 오늘 이 국감에 나오시는데 라임 사건이나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실체나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오신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정결 처리했으니까 문제없다라는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며 나중에 기소가 되었으니 괜찮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시는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국민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라임 사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수사 의뢰라고 했지만 옵티머스 사건입니다. 예. 먼저 이 옵티머스 사건은 수사 의뢰라고 했지만 애초에 정식 형제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내사 사건, 진정 사건으로 해서 수재 번호가 부여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다 기술되어 있고 됐습니다. 증거까지 감사 보고서와 회계 보고서까지 다 첨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로 구체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압수수색 정식 수사 절차 나아갈 것을 전제해서 수재 번호가 아니라 진정 내사 사건이 아니라 형제 번호를 부여해서 고발 사건으로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거부터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모든 혐의 사실이 구체적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덮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수사를 하면 되는데 그 혐의 입증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사가 처리되는 그 결과도 이상합니다. 지금 아까 차장님께서는 내사 사건이고 진정 사건이기 때문에 통지가 안 됐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검찰 사건 사무규칙 142조 5항에 따르면요, 진정 사건이나 내사 사건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실수로 진정 사건, 내사 사건 통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변호인이 물어본다라고 하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한국전파진흥원에 따르면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라고 해가지고 중앙지검 검사를 통해 가지고 10월 19일 날 인지했다. 그래서 처분 결과 증명서가 10월 19일 날 발견 날짜입니다. 심지어는 2000년 7월 10일 날 수사협조 의뢰를 서울중앙조사 제1부에서 보냈는데 그때까지도 자신들이 2018년 10월경에 수사 의뢰 한 게 수사 진행 중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통보가 안 됐다라는 거죠.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PPT 이거 좀 적어도 보세요. 통지가 실수로 안 됐다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변호사가 알려달라고 검사실에 요청했을 때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불기소 처분 이유를 보여주세요. 이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여기가 이제 피해자죠.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수사를. 이거 그때 책임자가 윤석열 지검장입니다. 근데 이 통지서 왜 불기소 처분했는지를 알 수가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해야죠. 검찰총장이면. 하면서 한국전파진흥원이 도대체 왜 불기소 처분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검찰총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요. 뭐 아무튼 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많이 좀 보도가 좀 안 됐어요. 예, 지금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로 완전히 다 이렇게 다 덮어졌어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제대로 좀 반영이 여론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좀 이렇게 좀 가져왔고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워낙 이제 이런 거 잘 챙겨 보시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모르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되었는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질의 이 정도로 보고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추가 보도들이 좀 나오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국감에서 굉장히 문제적이 잘 된 게 하나 있었어요. 박주민 의원이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하고 회동한 거 맞냐? 뼈 때리는 질문을 했는데 이게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이것도 제대로 잘 보도가 안 됐어요. 법무장관 난 부하가 아니다. 요거 때문에 다 덮였어요. 요것도 잠깐 강조하는 차원에서 우리 같이 봅시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만났어요? 안 만나셨어요? 그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누구 만난 거는 그분의 어떤 상대에 저게 동의 없으면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말 재밌는 말씀이세요, 그게. 왜냐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많은 검사들이 사건의 이해관계자들과 만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왜? 그렇게 되면 사건의 공정성에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 규정에 따라 많은 사람이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총장님은 내가 만났는데 그건 그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난 공개 안 한다. 그냥 그렇게 넘어갈 문제일까요? 자,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이 이메일 게이트로 수사를 받을 때요. 그 당시 미국의 검사장이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남편하고 박주민 의원 아주 질문을 날카롭게 하니까 윤석열 총장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당황하는 게 얼굴 보이죠? 여야 할 것 없이 미국의 의회에서 요구해서 특별 감찰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특별 감찰 과정에서 이 만남은 부적절했다. 그리고 그 당시 검찰총장은 하원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도 합니다. 검찰총장이 사건 관계자하고 짧게 만났든 길게 만났든 사건의 그렇죠. 우리가 지금 조선일보랑 만났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건 관계인 아니 그 당시에 총수장하고 왜 만나냐 지금 이거 묻는 거잖아요. 지금 거론되는 분이 사건 관계자라는 뭐가 있습니까? 네. 보시고요. PPG 좀 띄워줘서 그 해당되는 장. 당시 조선일보나 TV조선 사건이 있었다는 거. 자, 이게 총장님이 서울중앙지검일 때 그 시기에 중앙지검에 계류돼 있었던 TV조선과 저렇게나 많은데 사건들입니다. 모르고 있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조선일보 관련해서 지금 고발, 온갖 수사들 현재 진행형인데 아니 그러면 그런 거 하나라도 있냐고 질문을 해. 자, 지금 말씀하시는 시기에 아니 검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거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총장님의 처신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항상 총장이 어떤 태도 취하시냐면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공정성은요. 사건의 공정성은요. 실질적인 공정성뿐만 아니라 공정하다는 외관까지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 속이 다 시원하죠. 실질적으로 사건에 영향을 미쳤든 안 미쳤든 만났다. 등등등이 지금 징계를 받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 당황한 게 보입니다.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하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거 굉장히 쏙이 다 시원했는데 이게 아무튼 질의 시간이 너무 뒤어서 그렇나 아무튼 제대로 이게 좀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일부러 좀 가져왔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건 동아일보 사주를 만났건 한겨레 뭐 사주를 만났건 그죠? 우리가 언론사 회동하는 거 가지고 꼭 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검찰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언론사 관련한 소송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죠. 에? 근데 조선일보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지금 검찰에 걸려 있는지도 제대로 하나도 파악 못하고 뭐 하나라도 뭐 걸리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멍청하게 질문하고 참, 박주민 의원이 그대로 PPT 바로 0.5초 만에 띄워버리잖아요. 일 잘했어요 이런 건. 아이고 참. 제이헌님 네 주문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런 것들을 굳이 왜 준비해서 가져왔냐면 여러분 이번에 이제 그 국감 때 국감에서 민주당이 너무 일을 잘 못했다. 180석 의석 갖고 뭐 했냐. 이런 이제 또 이렇게 좀 비판하시는 분들 좀 있던데 뭐 물론 이제 비판은 받아야죠. 비판은 뭐 얼마든지 뭐 날카롭게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아주 일을 안 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사실 질문 제대로 잘 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치 그 국정감사가 아니고 윤석열 토크 콘서트장처럼 만들어버리니까 언론의 책임이 사실 더 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좀 잘한 것들은 조금 좀 평가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그 뭐 부하론, 법무부 장관 부하님 요거 선언한 것 때문에 다들 지금 막 그 논쟁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정작 민주당이 날카롭게 질문한 것들 조금 덜 알려졌던 것들을 조금 같이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